4.11 총선 특집 3rd episode 애국전선 전투지침 작전명 택.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생방송 애국전선 문화 오고 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터라곤 완전 택 내립니다 오늘. 택 내립니다. 택 내립니다? 택이라고 불러요. 응? 그게 뭐야? 제목은 그냥 택 가죠. 택 한 글자. 택. 영어로 TH 쓰면 알아먹을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를 거야. 기름이 내리라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기름이 내리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쥐는 의심이 많고 경계심이 강한 동물로 냄새를 잘 맡으며 콧수염, 몸털, 고래 등 잘 발달된 감각기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갖고 있는데 그 발에는 스폰지 같은 것이 있어 소리 없이 잘 다닙니다. 쥐는 한 번에 5 내지 10마리씩 2년 동안이나 새끼를 낳으며 3년 동안 살 수 있는데 새끼를 낳은 후 7일이 지나면 다시 발정, 교미를 할 수 있습니다. 교미 후 21일이 지나면 새끼를 낳으며 이 새끼는 10일이면 눈을 뜨고 25일 후면 큰 쥐가 됩니다. 그래서 한 쌍의 쥐가 1년 후면 1250마리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엄청난 쥐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일 밤 천정을 뛰어다니는 시끄러운 소리, 쥐나 벼룩으로 인한 패스트 발진티브스, 병원균으로 인한 와일시병, 천열, 살모넬라, 식중독균, 발진열 리케치아, 진드기로 인한 양충병 등 무서운 전염병들을 만연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쥐는 음식물, 농작물, 가재도구 등을 갉아먹거나 논두렁에 구멍을 내고 가축을 물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240만 석의 양곡을 읊쓴다고 하는데 이것은 돈으로 240억 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26일 4,200만 마리의 쥐를 잡아 106만 석의 양곡 손실을 방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도시와 군 주둔지 또는 관공서에는 아직도 많은 쥐가 남아있어 7,200만 마리의 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많은 쥐를 없애기 위해 농림부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2번째로 오는 5월 15일 오후 8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쥐약을 놓아 쥐를 잡기로 했습니다. 이번 쥐잡기에 사용되는 약은 진회색가루로 호당 20g 한 봉씩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전 국민은 이에 적극 호응해주기 바랍니다. 쥐약을 놓을 때는 먼저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해서 먹이가 없도록 하고 투약 3일 전부터 약을 섞지 않은 먹이를 약 놓을 자리에 조금씩 놓아서 쥐가 의심 없이 먹도록 합니다. 쥐약 미끼로는 들깨, 쌀래기, 밥, 옥수수, 고구마, 감자, 식용유, 깨기름, 고깃가루, 번데기가 좋은데 밥 같은 것은 직접 약과 섞고 고구마 같은 것은 쪄서 섞어야 하며 옥수수 같은 것은 물에 6시간쯤 불 켜서 섞어야 합니다. 일제히 쥐약을 놓아주기 바랍니다.
약을 먹고 죽은 쥐는 수효를 확인한 다음 한 곳에 모아 땅속 깊이 묻어주기 바랍니다. 할게요. 나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갑자기. 지금 몰입하고 있어. 감정 잡고. 4.11 총선 특집 Third Episode 애국전선 전투지침 작전명 택. 아우 이러고 싶다. 혀를 잡아 뽑아버리고 싶어. 진짜 힘준다. 어지러워.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우리 영어로 자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정하나가 영어가 돼요. 뻑이나. 근데 단점이 제가 영어를 하면 욕처럼 들린다. 이미 굳어져서. 그래요. 행동대장님 택 하나 던지시죠. 그래. 우선. 이제 우린 작전 회의 중이에요. 아 이제 전투 모드입니다. 이 전투지. 예, 이제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이제. 쥐 잡으러 가야 돼. 쥐 잡으러. 예, 지침 정확히 받고 지침대로 정확히 전쟁이 났을 때는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전투 시에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사령부의 지침만 그렇죠. 머릿속에 넣고 어떠한 조건이 있어도 그것을 수행하는데 그렇죠.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임무 완수. 그럼요. 예, 무조건 해야 돼요. 평가는 나중에 하고. 예, 평가가 뭐고 일단은 일단 찍고 씨. 예? 옛날에 저 이른바 자살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처음 자살택. 들어보신 지금도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 택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이러기 어려웠으니까 이게 비합법적으로 몰래 이제 어디로 모여라. 예, 그럼 어디 공공시에 뭐 종삼 그런 거에 딱 모여가지고 슬렁슬렁 다니다가 갑자기 하얀 장갑을 낀 사람이 양복을 입은 사람이 길거리로 무단횡단을 시작합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구호를 외쳐요. 길거리로 걸어가. 군부 독재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신호입니다. 그럼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다 놀러 나온 사람 같았는데 갑자기 수만 명이 쫙 도로를 점거합니다. 요즘 말로는 프레시몹이죠. 프레시모. 그 맞네요. 영어로 프레시모. 프레시모. 우리 말로 택. 택이 더 좋은데 길어졌다. 예, 택. 이거 하고 싶네요 오늘. 예, 그래서 오늘 자살택이 없어요. 자살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야, 무조건 잡혀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는. 예, 갑자기 택이 청와대 앞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그럼 거기서 도로 횡단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지, 되겠어요? 그렇지. 예, 끌려가서 무조건 잡혀가는. 그러면 오늘 48시간. 예, 뭐 보통 48시간가 있고 뭐 미 대사관 오늘 앞에서 뭐 택 잡고 뭐. 간만에 이제 행동대장이 흰 장갑을 낀 거지. 아 그러죠. 어. 예, 오늘 택 나갑니다 오랜만에. 택을 합법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네네. 행복하네요. 진짜 자살택 아니겠죠? 아 자살택이죠. 우리는 무조건 택 중에 최고복은 자살이야. 그죠? 예, 기본 구속을 각오하고. 근데 이 택이요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투표하는 다 자살택이잖아요. 전부 다 안 돼. 진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 맞아. 이게 진짜 짠하다니까 이게. 안 되는 쪽으로만 열심히 투표를 해왔죠. 그동안.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이번엔 달라. 다 이기는 쪽으로 이제 투표가 될 그렇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좋은 택이에요. 이런 택은 자살택이 아니고 택을 이기는 봅시다. 택이죠. 그러니까 택이 이 익숙한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이 이렇게 딱지놀이를 하는데요. 딱지가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사각형 카드야. 예. 거기에 이렇게 별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레벨도 있고 막 그렇고 이제 괴수도 있고 이제 영웅도 있고 그런데 형님은 다른 택이라고 세상에서 한 거 같아. 독수리 오용재가 맞아. 택이라고 불러. 아이들이. 아 그걸 택이라고 그러나요? 또 세상이 변하니까. 그렇지. 언어가 변하네. 그렇지. 택. 예, 택. 요즘 아이들은 잘 알겠네요. 택.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행동대장님 택 하나 주세요. 아니 첫 번째는 뭐 뭐니 해도 투표를 어딜 찍을 것인가. 누굴 찍을 거냐. 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니야 첫 번째는 투표장에 가는 거지 우선. 일단 가야죠. 집에서 찍을 순 없으니까. 또 팩스로 보내시고 이런 분들이 있나요? 부재자 이미 끝난 부재자. 그래서 어디를 찍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택이다. 우리 또 수금 방송이니까 그렇지. 정확히 찝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번 선거는 2판 4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2판 4판. 예, 2 아니면 4다. 이 아니면 사다. 좋네. 2판 4판. 그죠. 2판 4판 선거다. 요걸 2판 기억을 4판. 해주셔야 돼요. 2판 4판 하는 거다 우리가. 괜찮은데? 2판 4판. 2판 4판 선거다. 좋네요. 2번 아니면 4번을 찍으면 되는 선거고요. 짝수네 짝수. 예, 이제 단일 후보가 이제 주로 2번이 많죠.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4번이 좀 있는 단위로 130개 정도 돼요. 130곳이 이제 단일 후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4번이 이제 일부가 있고, 다수는 이제 좀 30여 개 정도. 30여 개 정도가 예, 이제 4번이고, 4번입니다. 예, 그러면은 한 100여 개 정도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 그래서 4번이 그 이름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럼 2번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간단합니다. 아주 규칙이. 2판 4판. 네, 2판 4판. 그러니까 4번이 비었다 그러면은 2번 찍으시면 되고 2번이 비었다 그러면 4번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야, 쉽네. 아, 이거 너무 쉬워. 난 이런 선거 처음 해봐요. 진짜. 이 사람이 정치적 성향이 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었는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투표용 딱 보고. 간단합니다. 택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택은 헷갈리시면 안 그렇죠. 됩니다. 뭐 2판 4판. 뭐 인물을 보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일단 어렵다.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로 나머지는 싹 지워주시고 그렇죠. 네. 이 4번이 있으면 4번, 2번이 있으면 2번. 간단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또 복잡한 게 또 하나 들어가는데요. 이제 정당명부 투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이제 한 장 더 주지. 그죠? 비례대표를 이제 선출하는 이런 선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고민이 돼요. 뭐 2번을 찍으셔도 좋고, 그렇죠. 이제 4번을 찍으셔도 좋고, 그렇죠. 아무거나 찍어도 저는 뭐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지만, 아무거나 찍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1번도? 아니 2번과 4번 중에 2판 4판이라고 예, 있잖아요. 2판 4판. 이미 이분이 선택이 없죠. 택을 못 받아 이런 분이 있어. 그러니까 분명 종3이라고 내렸는데 종5에 가가지고 닭장차 타고 있고 막 소리 지면서 지나가고 아, 정확한데. 옛날에 남들은 집회하고 있는데 닭장차에서 삼미투. 옛날에 삼미투 새내기 때. 야, 그거 진짜 오래 가는데. 근데 내가 무리에 좀 늦게 합류하긴 했어. 항상. 제가 옛날에 또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에피소드로 우리 학생 운동할 때는 이제 학교에서 많이 모였어요. 이제 학교를 이니셜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뭐 예컨대 뭐 연세대는 Y, 그렇지. 뭐 고대는 뭐 K, 예. 뭐 건대는 K가 겹치니까 뭐 KK, 한양대는 HY. 그래서 이제 택을 줍니다. 이게 딱 모여서 받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광운대학교를 나왔는데 광운대학교 제가 초학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초학생들이 모여서 예. 어디로 이동을 해가 어느 학교로 이동을 해서 KW? 이렇게 행사를 해야 돼요. 예. 그럼 KW잖아요, 광운대는. 근데 광운대에서 이제 그런 큰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학교가. 예, 사람이 다 안 들어가. 학교 안 들어가요, 사람이. 좁아가지고. 미어 터집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그 서울 지역 학생들이 모여서 몇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인데 그렇죠. 그 택을 그 당시 주던 사람이 예. KW 이러는 거예요. 어. 저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광운대에서는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는데 예. 공간이 안 되는데. KW가 맞느냐? 예. KW? 이래서 그랬더니 그 수신호를 친구가 했어. 이러는 거예요. 맞대. 맞구나, 드디어. 맞구나. 우리 학교에서. 위대한 결정을 했구나 드디어. 우리 학교에서 이런 정말 성스러운 행사를 하게 됐구나. 뿌듯한 마음을 안고 비장한 표정으로 딱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학교로 먼저 들어가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제 딱 그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이런 훌륭한 행사를 우리 학교가 드디어 유치했다. 유치를 했다. 지공이야, 지공. 광운. 이게 영광이다. 준비를 하자. 근데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 뭐야. 계속 우리 그 무대까지 다 만들어놨어. 아시바? 플랜카드 아시바 쌓고 막 1시간 사이에 아이고. 앰프 만들어놓고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비장한 표정으로 이제 그게 독수리 오영제죠. 그렇지. 노천극장에서 이제 온다. 표정이 나온다. 근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뭐였냐면은 서울대를 저희 때는 이제 큰 S를 썼어요. 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대학 초기 때 큰 S를 쓰다가 이제 총학생회장 할 때 좀 세월이 지났었죠. 그래갖고 관악이라고 쓰는 거예요. 관악, KW 관악. 그게 헷갈리니까 그래갖고 KW가 관악 서울대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시 확인한 거예요. 광운이야. 근데 그 나중에 가서 이제 확인했어요. 안 오고 다 서울대 있었던가. 그럼 저만 거기서 앉아 있다가 행사도 못 하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뭐 내가 분명히 확인하지 않았냐. 관악 KW 맞다 그러지 여기. 않냐. 그 친구도 최한웅님을 이렇게 하자. 가리키면서 내가 이제 나를 가리키면서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거냐 이렇게 저는 수신호를 한 거예요. 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뭘로 들었냐면은 저도 가야 돼요? 너도 와야 돼. 와야지요. 이게 택이 잘못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안타까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번 아니면 4번이다. 이번 기본 택은 2판 4판. 2판 그러니까 4판이다. 아까 짝수입니까? 이렇게 확인까지 해놓고.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을 찍으시면 되는데 저는 기왕이면 제가 뭐 진보당 당원이기도 하고 4번을 찍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제가 당원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의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되지만 이런 새로운 어떤 정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진보당이 이 교섭단체 정도는 좀 돼야 된다. 20석. 그래야 좀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국회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안 그러면 이제 과거에 민주당과 이 새누리당이 보수 양당 체제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렇죠. 그거 뭐 FTA 투쟁 때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뒤에 가서 밀실 협상하고 이런 것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보당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교섭단체가. 예, 한 17, 18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아, 두세 그럼 석 너무 정도 좀 아까운데요. 모자른 거죠. 예. 그럼 한 5% 내지 한 7, 8%만 더 주시면 진보당 교섭단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 미라클이죠, 미라클. 이렇게 그래서 저는 되면. 가능하면 네네. 예, 가능하면은 민주당을 내가 너무 사랑한다 이런 분이 아니시고 좀 한나라당이 좀 이명박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유권자들은 정당 명부는 가능하면 4번을 좀 네. 찍어주셔서 2판, 이번에 4판. 진보당을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시면 아마 재밌는 이제 국회를 볼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스펙타클하고 그냥 스펙타클하죠. 다이나믹하고. 일단 체류탄이 20개가 까지는데. 아 진짜? 예? 아유 깔 일도 없다잖아요. 그러면. 아 그런가? 국회, 국회를 못 열게 만들어 버리죠. 그냥 김선동 교섭단체가 되면. 사령관이 그랬죠. 체류탄 예. 깔 일도 없다 이렇게 네네. 되면. 아, 그럼 재미없는데. SI 버퍼 너무 좋아해. 한 20개는 까줘야 이게. 예? 20개 까면 진짜 눈물 콧물 없는 거 다 나온다. 장렬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일단 요 네. 좀 전투 지침을 좀 네. 예, 하달하고 싶습니다. 2판, 4판. 2판 4판. 이번 선거는 2판 4판이다. 네. 2번이 비어 있으면 4번을 찍고 네. 4번이 비어 있으면 2번을 찍고. 근데 특히나 이 지역구 의원들 중에 정말 사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서초 을입니다. 제가 앞만 찍어봤자 그냥 사표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찍어봤자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 정당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정당 투표에서 꼭 소중한 한 표. 정당 투표는 네. 전국 지지율을 다 집계하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거기 서초 을이죠. 네네. 그 우울해도 2번 네. 찍어줘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 당연하죠. 그게 또 데이터로 남고. 아 당연하죠. 네네. 그게 또 희망의 새싹으로 돋아나. 그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네네. 사표란 없어. 2번, 4번, 2판, 네, 4판. 2판 4판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거 좀 헷갈리는 건데 야권 단일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요거 꼭 불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악 계십니다. 관악 우리 김희철 예. 선생님 계신. 아까 KW KW. 저 원한이 있어요. 요거 KW. 중요하죠, 요거. 예. 요런 데는 4번 이하로는 볼 게 없어요. 예, 보지를 마세요, 아예. 그렇죠. 예, 거기 뭐 나는 과거에 민주당이었다. 혹은 민주당을 사랑했었었다.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요거 가짜입니다. 요거. 그 문제는 네. 2번이 없는 거지 사실은. 예, 그러니까 무조건 2번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은 후보잖아요. 2판, 4판. 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후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권 단일 후보가 무슨 뭐 KS처럼 마크가 있나요? 인증 마크가 그런 거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도장 그죠? 하나 꽝 찍어줄. 예, 그 포스터에다가 야권 단일 딱 찍어줘야 이게 좋았을 텐데 이 약간 유사품들이 있습니다. 요거에만 유의하시면은 이번 선거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우리 저 최영일 선배님은 택? 택 하나 주셔야죠. 지금 난 계속 딴 거 찾고 있는 거야. 코스프레 보고 싶은 우리 저 트위터리 한 친구들 계속 찾고 있는 거지. 버려. 한 빼. 제가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제밥에만 관심 있는 경우 아니에요. 그렇지. 선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나는 약간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자 택은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택을 받았어. 맞는 지침인 것 같고 그런데 뭐냐면 우리 5명 중에 쫄쫄이 걱정하는 게 지금 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일 모레 투표구 모레 저녁에는 답이 나온단 말이죠. 사실 이 녹음 파일이 딱 이제 팟캐스트에 올라간 다음 날이죠. 사실은 투표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저 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돼서 내가 지금 쇼 매니저잖아요. 찾아보고 있을게요. 화이바는 골랐어 5개. 예쁜 칼라로. 70%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문제가 최영님의 이 희망을. 부엉이 쫄쫄이가 우리 현 기자님한테 맞아야 되는데 그 사이즈가 좀 쫄쫄이는 다 늘어나요. 가능합니다. 저는 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혼자 투표하지 마시고 전화하시라 전화. 네네. 딱 10명만 전화하면 되거든요. 10명.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전화해서 제가 요즘에요. 이 말씀 드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놓고 몇 번 찍으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뭐 4번 찍어라, 2번 찍어라 그러시면 되거든요. 그럼 다 알아먹어요. 그렇구나. 네가 왜 나의 참정권에 뭐 노를 져 이러시는 분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좋아하세요. 그래, 알았어. 이래놓고 다음에 만날 때 있잖아요. 몇 번 찍었어? 이러면 거짓말 못한다. 거짓말하면 관계가 심각해지거든. 그래서 꼭 전화하세요. 전화.
한 5명, 10명 이렇게 꼭 전화하시면 그 선거 당일날 네네. 그러면 그것도 역시 투표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가장 가깝게는 가족부터 일단 투표소에 같이 모시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가족.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어려워지는데 예. 성향이 명확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가정인데 대가족이다 집안에 이제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은 정말 자제인 내 입장에서도 설득이 불가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건 좀 이제 택이라고 치기에는 약간 이제 이 트릭이고 변형이지만 예. 사실은 그 가족분들을 들고 투표소에서 먼 곳으로 뛰는 게 좋다는 거죠. 거꾸로. 예전에 이제 낙선 전문 기자가 이미 얘기한 택이에요. 이거는. 그건 전설의 택이라고 하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은데. 환상의 택, 뭐 이런 거죠. 환상의 택. 어. 뭐 혼자서 한 대표 정도를 예, 엉뚱한 곳에 갖다 놓고 그렇죠. 예, 힘있게 즐기는 이런 거 좋습니다. 뭐 노래방도 좋고요, 찜질방. 예. 특히 본인이 투표 못 하시면 우울하잖아요. 트위터에 뭐 저기 새누리당 7표를 모시고 찜질방 왔습니다 이러면 응원 멘션이 폭발합니다. 폭발해. 그거는 정말 순교자로 인정해 줘요. 그렇죠. 예. 네네. 정말 자폭이네. 예, 이런 건 이제 자살택이죠. 자살택 맞는데 맞네요. 자살택. 나 하나 죽어서. 예. 7표를 논개세요, 뺐으니까. 논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걸 더 선명하게 하시는 분은요. 투표를 이제 새벽에 1번으로 하고 예,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는 가서 1번을 한 다음에 6시에 가서 예, 다 깨워가지고 아, 이 날씨도 좋네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날씨가 좋네요. 이런 날은 야유회 가야 됩니다. 예, 끌고 나가는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은 거의 이거는 제가 프로 수준에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예전에 이제 투쟁국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근데 그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부지런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한 건 이제 전날 뛰는 거예요. 전날. 그렇죠, 그렇죠. 당일날 뛸 생각하다 낭패 보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그렇지. 자칫 혼자 늦잠 자서 다 투표하시고 혼자만 못하게 되는. 맞아요. 그럴 수 이제 있어요. 우리 저 정하나님 표현으로는 이제 개망했다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제가 지금 쭉 다 말씀드리는 게 당시 그 뭐 홈페이지 게시판 이제 이런데 보면 저는 7표를 모았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쭉 스토리가 봉고차 하나 빌려가지고 그 가족들 다 태우고 갔다는 거지. 아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민족의 영웅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런 스토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지 12년 됐는데 12년 만에 전처한테 처음 전화했다고. 노무현 찍으라고.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첨예한 선거에는 이렇게 안 하면 못 이겨요. 맞아요. 네, 정말이에요. 안일하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이거는 나만 투표해서 절대 되는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애국 수준이 훨씬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한 5분, 10분 이렇게 꼭 조직하셔가지고 투표장에 데려가시면 지금 우선은 그러면 우리 애국 독수리 땅개들은 몇 표씩 모았어요? 오늘 현재 4월 9일 오늘 현재 뭐 한 100만 표 정도는. 역시 행동대장은 말만 하면 촛불 600만 개가 딱 올라오고. 저는 국가공인 촛불 배후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00만 표 정도는 국가공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바래기는. 근데 요즘에는 편해져서 그게 이 SNS에 팔로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유유상종이야. 좀 비슷한 유형끼리 모이다 보니까 이미 다 같은 편이야. 대부분은 아주 이상하게 끼어든 좀 뭐 저 이 분들 말고는 그래도 트윗을 계속 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데 이게 이렇게 업무 보고 일하다 갑자기 문득 생각해서 전화 걸어가지고 친구한테 야 너 정했어? 너 이 지역구 누구야? 2번 찍어. 뭐 4번 찍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는 공간에 이 회사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4-5번씩 이제 멘션을 날리는 거죠. 멘션 쭉쭉 날리면은 이거는 뭐 프라이버시도 보장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리고 확산성도 좋고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은 이 팔로워들 중에서 이게 RT 한두 번씩 된다고 치고 몇 명이 나의 이 메시지에 좀 낚일까? 좋은 의미로 이런 고민을 계속 해보게 되는데 전화보다는 불확실한 것 같아.
아 그럼요. 네, 확신성이. 네, 전화해서 찍으라 그러면 돼요. 그럼 다 찍어요 진짜. 근데 우리 네티즌들께서 특히 시민분들께서 그거 살짝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몇 번 찍어 이렇게 하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이랑 상관없죠. 네. 그냥 몇 번 사적인 찍어. 통신에서는 몇 번 찍어 이렇게 트위터에서 몇 번 찍어요 이런 것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트위터는 선거 날만 아니면 제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일 자체만 아니면 11일 날은 이제 투표 동료까지는 할 수 있고요. 그렇죠. 투표 동료까지는 가능하고 네. 그 전에는 정확히 어떤 후보를 지칭해서 그 지지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이미 문제가 되지 지금 않습니다.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번 선거는 2판 4판 선거입니다. 이렇게 뿌리면 되죠. 2판 4판입니다. 2 아니면 4칙이에요. 뭐. 근데 이 와중에 약간 미묘한 지역들이 있어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무소속으로 나왔으면서 마치 이제 민주당이 밀어주는 것 같은 이 이상한 스탠스를 취하는 KW 사람들도 있고 그쪽도 있고 그다음에 또는 이 야권 단일화가 안 돼 있는 지역도 일부 있죠. 호남 지역이 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그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절박한 메시지들이 막 또 전해 오고 있어요. 이건 대놓고 얘기해야죠. 저기 순천, 순천 곡성 여긴 무조건 4번 찍으시면 됩니다. 이번도 네. 있지만 이번도 있지만 순천에서 안 되면 곡성 곡소리 납니다.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장군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특히 애국전선 애청자분들은요. 이건 우리 또 열혈 애청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순천에 안 사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혹여라도 지인 중에 그렇죠. 순천에 있는 분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총사령관도 지금 잃었고요. 그렇죠. 이제 사령관까지 잃게 되면 전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든 우리 김선동 사령관은 이 국회로 보내주셔야 돼요. 국회로 보내주셔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이게 나는 좀 이 작은 택을 하나 날리고 싶은 게 몇 번 얘기했지만 동작을 지역구인데 제가 동작을에서는 처음 선거를 해요.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저는 성북구에서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말에 이사를 와서 올해 이제 동작인데 하필 여기가 이제 정몽준 의원 지역구고 현재 1번으로 또 나왔고 이 양반이 지금 단일 후보는 2번이에요. 이계한 후보야. 민주통합당에. 근데 이계한 후보를 찍어서 당선시키고 싶어요. 저는 지역 주민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이제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 우리 애국전선 특히 절박한 4.1 총선 특집 이 택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 동작을에 사시거나 혹은 지인이 있으시거나 어떻게든지 한번 우리가 힘을 써 봅시다. 지금 이제 저 애국 독수리 제일 늙은 독수리인데 제가 앞으로 또 4년 동안을 이 정말 이 빨간 지역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색깔 빨간 당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야권 단일 후보 될 수 있게 마지막 힘을 한번 썼으면 좋겠고요. 호소드립니다. 요거는 저기 우리가 군사 용어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동작 그만. 동작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역시 택이 되는구나. 동작 그만입니다. 이거. 행동대장이셔. 총학생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더라고요. 술을 열나 퍼먹으니까. 진짜? 그냥 얼결에 돼 있었어. 너는 술을 잘 먹는구나.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좀 의미 있는 지역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강남을 좀 찍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 승패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이 격차를 줄이는 게 의미가 있다면, 틈이 있다면 사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예컨대 정몽준 씨가 겨우 이겼다. 그래요. 이게 한나라당에 주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2% 차이로 졌다. 이러면 그 데이터 가지고 다음 선거에 엎을 수 있거든요. 엎을 수도 있고요, 그죠? 엎을 수 있죠. 또 주는 유권자들에 주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데이터들이 다 있겠죠. 또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는 자료도 있겠죠. 또는 이 찌라시 언론들이 뭐 박빙이네 혹은 뭐 우세네 뭐 이렇게 또 뻥 까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은 야권 연대 다 이긴다고 생각하고 싶어. 그렇게 믿고 미친 듯이 남은 시간을 활용해야 그렇죠. 따라잡든 못 따라잡든 이 결과치가 이 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든 우리가 두 손으로 V자를 그리든 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결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전화해야 돼요. 전화. 보통 뭐 폰에 한 100명, 200명씩 다 있으시잖아요. 전화하는 거 전화. 쭉 전화 돌려가지고 어디 사는지를 막론하고 야 너네 동네 어디냐 2번 4번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뭐 안 찍으면 뭐 그분 정치적인 선택 자유니까 그렇죠. 그건 그분 마음인데 그분의 선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 무작위
문자 투표 동료 이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애국전선 듣는 분만 해도 꽤 많은데 예. 분들이 뭐 폰에 몇백 명씩 뭐 거래처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 문자로 이제 사실은 어떤 후보를 지칭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선거 당일날 꼭 투표합시다. 투표하셨나요? 이 정도 문자 메시지 보내주면은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할까 말까 귀찮은데 비는 내리고 이런 분들은 그런 걸 받으면은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표 동료 활동. 예, 이 동료 활동. 그래서 당일날 투표하셨나요? 이런 메시지 안 하셨으면 꼭 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시면 그거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100여 명 정도는. 그리고 저는 40대 중반 넘고 어찌 보면 젊은 2030 분들이 보면 기성세대다. 그리고 전 회사에서 또 뭐 이제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지레 쫄 수가 있어요. 쫄아서 뭐냐면 동보를 보냈어. 근데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내가 보낸 거야. 2판 4판이니까 2번 아니면 4번 찍으시고요. 이 정당 지지는 4번 통합민주당 해주세요. 통합진보당. 그러면 통합진보당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 놓고 나서 아차 사장님한테도 이게 날아갔네. 내가 이게 찍힌 거 아니야? 잘리는 거 아니야? 쫄지 마세요. 젊은 분들 다 40대 낙곰수 듣습니다. 사장님이 등 딱 두드려주면서 자식 나도 낙곰수 들어 이럴 수 있거든요. 애국전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0대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대구기 휘날리며 혹시 그 음악이 지금 홍준표 선거운동 쪽에서 나온다고 제보가 들어왔어. 잘 확인해봐야 돼. 이런 홍그리 버드가 있나? 그러니까. 그걸 뭘 확인해? 원래 거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쓰는 거지. 우리가 갖다 쓰는 거지. 이상해. 그래서 그 노래를 어떤 뉘앙스로 부르나 잘 들어야지. 아마 똑같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게 한나라당 선거운동 로고송이기 때문에. 아 정말요? 그걸 몰랐어? 몰랐구나. 그리고 전 뭐 또 하나 얘기하자면 투표를 젊은 분들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관건적이다 아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무슨 화이트데이 뭐 먼데이 뭐 많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날도 각하데이니까 이벤트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각하데이 이벤트? 각하데이 이벤트는 다양합니다. 그냥 한두 개로 예를 좁혀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투표를 하고 오면 뽀뽀를 해준다든지 애인이 첫 투표를 한 사람에게는 뭐 장미꽃을 준다든지. 그 성인식 때 뭐 향수 선물하고 이런 거. 진짜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투표를 함으로써. 20살 정치적 성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 성인이 되니까 뭐 우리가 뭐 선배님들이나 대학생들 같으면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첫 투표를 하는 후배에게는 장미꽃을 주자. 향수를 주자. 향수 너무 비싸다.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장미꽃 이런 괜찮네요.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군복 입고 투표하면은 정예림 아나운서가 후리허그. 프리허그를 프리하게 정말 후리허그. 뭐 이런 걸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곳곳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경험이 있다. 난 경험이 있어.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민등록증이 처음 성인은 아니고 주민증을 받은 해에 생일에 부친이 이렇게 도장, 상하 도장을 선물해 줬어요. 그 고등학교 때인데 이 도장을 왜 주시지? 그랬더니 네 이름에 이제 네가 책임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투표를 좀 늦게 했는데 대학생 시절에 그때 헌법 법전을 주신 것 같아. 내 기억에. 아버님께서. 네가 투표를 했으면 이놈아 법을 알아야지. 근데 네가 뭐 이제 법학과도 아니고 하지만 국민이 헌법은 알아야지 하고 이 지금 헌법 좋은 제본이 되게 많거든요. 책이. 근데 그때는 이렇게 새로 읽기 한자 많이 들고 다 읽은 적은 없는데 어쨌든 첫 장을 보면은 우리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걸 좀 약간 이벤트로. 변형해서 이벤트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책을 선물해 준다든지. 뭐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뭐 이런 좋은 책들을 선물해 줄 수도 있고요. 뭐 권리를 그러니까 위한 지금 투쟁 보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 같은 유명 인사들은 이제 독수리 오영식 코스프레. 나는 솔직히 제가 이거 딴 얘기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요. 막상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나도 그럴 것 같아. 이러면 진짜 개망치잖아. 얼른 사진 찍고 튀어야죠. 그러니까 뭐 이회수 씨가 뭐 머리를 어떻게 하고 뭐 유명 인사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꼭 유명 인사만 하지 말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이런 이벤트 이런 게 오히려 더 뜻깊고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 머리에다 빨간 물을 들이고 파란 물을 들이고 뭔 재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끼리 지인들끼리 동료들끼리 스스로 축하하고 축하받고. 사실 선거가 축제예요. 선거가 축제죠.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이런 동량들을 뽑아주는 거고
우리 선건 전쟁이잖아. 저지르지. 아니 그 진짜 전쟁. 내가 진짜 부러운 게 뭐냐면 4월 11일 선거 당일날 투표를 하고 대학로에 모이면 우리 그 낙곰수에서 예. 카페 프로젝트를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벙커 원이라고 하는 카페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그날만. 4월 11일 저녁에 딱 오픈을 해서 거기 모여서 같이 개표 방송을 본다는 거야 밤새. 그럼 이거 진짜 뭐 월드컵 4강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 희열을 생각을 해보면 승리를 전제하면. 그렇죠. 물론 이게 운동 경기라는 게 이제 질 수도 있으니까 패하면 에이 김 빠져 그러고 맥주 막 먹고 이제 파장하는 거지만 승리하는 순간을 이렇게 모여서 으쌰으쌰하면 우리는 뭐 안 하나? 그러니까 저희도 모여서 같이 보면 좋은데요. 여기도 벙커인데. 저희는 또 근데 정치 취재를 하셔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전 아마 순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순천 또 왜 가려고 그래? 아니 노광규 후보 캠프. 그쪽으로요. 오해하지 마세요.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저는 11일 당일날 개표 방송 끝날 때까지는 캠프 이동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 사령관 이 쪽에 내려가 있는 거네. 그렇죠. 적진에 들어가서 일단 그렇죠. 일단 자폭을 하겠다. 일단 후보님 만나서 인사드리고 손 꼭 잡아드린 다음에 함께 개표 방송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딱 종료 나오면 이제 또 잽싸기도 취재하러 가야죠. 나경원 선 그 저기 서울시장 후보 때도 그랬죠. 그러면 결국 4월 11일 날 대학로 벙커원은 애국전선 대표로 나 혼자 있겠구나. 독수리 아닌 척하고 가 있어야지. 옷 입고 혼자 일단 한번 혼자 독수리 옷 입고 혼자 있고 한번 간을 한번 보세요. 쫄쫄이 입고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다녀오시죠. 재밌을 것 같아. 소원도 좀 푸시고. 네네. 혼자 쫄쫄이 입고 거기 가서 앉아. 반응을 한번 보시고 어떤지 좀. 아마도 이건 아니다 싶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 사복 입고 가셨다가 어디 거기서 화장실에 가서 쓱 갈아입고 샥 나타나는 거죠. 슈퍼맨 그 싹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옷 벗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 거기 계신 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태극기 휘날며 노래는 갖고 가시죠. 배경으로 깔면서. 그 뭡니까 이 전투 하나 들고. 진짜 이거 저 요즘에 낙곰수 하려면 그 정도 해야 돼요. 싸움에 지쳐서 그치. 오늘 봉주 10일화이기도 했지만 많이 예민해져 있는데 거기 태극기 들고 노인네가 쫄쫄이 입고 가 있으면 빵 터져요. 빵 터지는 게 아니라 무슨 어버이 연합 특수부대인가 그러고 질질 이렇게 어떡하지? 아니 원래 그 난 애국전선이에요. 그러면 그래 너 애국이지. 점점 이상해지잖아. 그 지지방문 갈 때는 의관정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전투복 입고 가시는 게 맞죠. 하이바 하나 쓰시고. 점점 난감해집니다. 일이 점점 커지네. 일이 커지네. 뭐 저 끝나는 분위기니까 저도 이제 지침 일할 건 없고요. 이제 뭐 이 말씀은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번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좀 했었던 얘기인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할 거란 말이죠. 4월 11일 날 여소야 무조건 이기죠. 승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승리가 이제 목표는 최종 목표는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그 수단이죠. 국회에 이제 가서 이제 그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이런데 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한미 FTA 폐기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민간인 사찰, 뭐 디도스 특검, 뭐 국정조사 등등 이제 많이 있죠. 다 까발려야지. 이런 일들을 한번 그 이제 11일 날은 이제 흥겹게 이제 모임을 가지시고 뭐 벙커를 가시든 뭐 시청을 가시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날은 뭐 이제 정신 없으실 테고 주말쯤 한번 그 왜 우리가 이걸 그 승리를 무엇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겪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국회 이제 5월부터 이제 새로운 국회가 이제 열리게 될 텐데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들을 이제 한번 곰곰이 좀 이렇게 좀 뭐 점검을 한번 자기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언론들에서도 아마 저희 민중의 소리에서도 이제 이런 과제들이 이제 19대 국회 이 과제들이 있다 아마 쭉 나오게 될 건데요. 일단 이제 한미 FTA 반드시 이제 좀 처리를 해야 될 테고 이 폐기의 과정에 나서야 될 테고 민간인 사찰 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MB 정권의 여러 그 실정들 많습니다. 뭐 저 4대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 이명박 정부가 특히 이제 하려는 것들이 이제 민영화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뭐 총선 끝나고 바로 이제 뭐 KTX 민영화 다시 얘기 나올 테고요. 그러니까 착착 진행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 언론들이 하도 이제 여기 선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못 가지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 선거가 지나게 되면 딱 이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막판에 이제 정권 말기에 이제 또 이 18대 국회 한 달 남은 요 기간 동안에 막 그 처리해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2, 3일은 이번 주는 좀 그 편하게 이제 분위기를 즐기시다가 주말 되면 이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전리품을 우리가 이제 얻어 와야 됩니다. 그 꼼꼼히 이제 챙겨가지고 다 이제 뺏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 그거를 한번 그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좀 챙겨 보시는 저희도 이제 그런 계획들을 준비를 할 테니까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지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저쪽에서는 막 쑥쑥 빼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이제 순식간에 저쪽에서는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요즘 조선일보 보면 뭐 의료 민영화 이쪽 많이 얘기 나옵니다. 뭐 인천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좀 그쪽에서도 한 하루 이틀은 이제 즐기시다가 그런 그 정신을 좀 차리셔야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 수금이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애국전선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우리가 작은 싸움, 뭐 큰 싸움 몇 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큰 산이 올해 2개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첫 번째 산맥을 넘는 거잖아요. 봉우리를.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은 무조건 우리는 이긴다. 여러분 그 제8극장이라는 인디 밴드의 월드컵 승리송인데 우리는 이긴다라는 신나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들으시면서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이긴다 전제하고 싸워 나가지만 지금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우리 벙커에 또 모여서 방송을 할 때 어떤 분위기 어떤 이슈로 무슨 내용을 방송할지 전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미 FTA가 날치기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발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전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금 우리가 밀리는 싸움을 해오고 그 사이에 총사령관 사퇴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져 왔는데 이번 주는 진짜 무조건 야권연대 승리의 주간으로 삼고 싶고 다음 주부터는 지금 이 디테일 조가 얘기한 정말 우리의 전리품을 챙기고 두 번째 더 큰 산이 하나 남아 있는 거죠. 그쪽을 향해서 또 이제 우리가 행군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이디어 수준인데, 그러니까 일단 총선, 그러니까 FTA로 저희가 출발을 해서 일단 총선 산을 넘는 기념 정도 해서 뭐 공개 방송 같은 거 하나 좀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좀 뭐 애국전선 시즌 2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을 정확하게 각하한테 맞춰가지고 다시 이제 재장전하고 그렇죠. 재조준하는. 그래서 좀 각하한테 모든 관역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애청자분들 요구도 좀 있으시고 지금까지는 계속 뭐 이슈도 따라오고 해설도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지점이 있었는데 이게 총선이 넘으면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질 것 같거든요. 저는 하나 덧붙이면은 이제 시즌 2는 이명박근혜 그렇죠. 헌정 방송으로 이명박근혜 헌정 방송으로 왜냐하면 가면 어떻겠나 각하에 관해서는 정말 제가 신뢰해 마지 않지만 낙곰수가 아주 끈질기게 물고 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제 근해 옹주를 괴멸시키는 쪽으로도 이 포탄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CMS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철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릇된 철학은 그릇된 삶을 낳고 참된 철학은 참된 삶을 낳습니다. 새로 나온 철학서적 거리의 철학자 김세준의 일하는 사람의 철학 이야기.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그대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검색하세요. 일하는 사람의 철학 이야기.
도서출판 6.15. 그래 뭐 그렇게 하시죠 뭐. 예. 중간에 뭐 좀 적당한 날 잡아가지고 저희 공지해서 막 100명 수준도 좀 많고요. 한 20분 정도만 모셔가지고. 그래요. 왜 웃어? 아니요. 아니 근데 정말 이 가슴이 설레는데 이 방송을 하면서 이길 거야. 그 희열은 얼마나 기쁠까. 잠시라도 이렇게 이제 가슴이 설레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도 쫄쫄이는 되게 무서워. 아니 그래 왜 말을 왜 꺼내 도대체? 그래서 아니, 그거는 독수리 형제. 그 공약을 누가 한 거지? 형님이 하셨죠. 직접 하셨잖아요. 난 티파니랑 노래한다 그랬어. 티파니랑 쫄쫄이를 같이 입고 한번 나와보세요. 응? 대박일 것 같은데. 진짜 한국 사회에서 매장된다. 정치적으로가 아니고 연예적으로 망명해야 돼. 나 걱정돼. 미치겠어. 사실 진짜. 잠이 안 와요. 지금 이 선거판이 아침에 출근하면 독수리 형제 검색해 본다니까요. 매일 사진을 보면서 자기 체면을 거나 아니 제일 무난한 복장이 뭔가 이런 거 검색하는 거지. 아니 디자인은 제가 끝내놨어요. 사이즈만 맞추면 돼. 미치겠다 진짜. 아니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밝혀두는 게 이게 애청자들이 오해하실까봐 독수리 오형제 코스프레는 만화 영화와 똑같이 캐릭터라이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 오형제가 일본 만화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국적으로 변형을 할 건데 망토 대신에 5명이 이제 보라색 머플러를 두르게 될 거예요. 망토라도 있어야 좀 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신 머플러를 큰 걸 줄 거야. 큰 걸. 망토를 거꾸로 써. 그리고 독수리 형제는 부츠가 생명인데 무릎이 부츠가 없어요. 우리가 5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린 땅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군용 워커 5짝을 신는다. 제가 원피스 입고 워커스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신나셨어. 내가 볼 때. 우선 5개의 컬러를 다 맞춰놨습니다. 미치겠네. 자, 애청자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저의 이 한 주간의 노고를 헛되이하지 않으려면 70%의 투표율을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만 된다면요, 뭐 창피해도. 뭔 짓을 못해요. 그럼요, 뭔 짓을 그럼요. 못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날짜가 다가오니까 겁난단 말이야. 이틀 전이야, 이틀 전. 우리 직업도 좀 생각해달라고. 씨. 이 복장을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 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비주얼이. 그냥 봐도 그래요. 그냥 봐도 시뮬레이션 안 하셔도. 개콘의 발레리노를 생각하시면 돼요. 미쳐버리겠네. 네, 전투 지침 대리인데 뭘 전투는 무슨 전투야 이게. 전투복 지침도 있는 거지. 전투복. 자살팀인데요, 자살팀. 담당. 네, 우리 애국전선 전투지침 작전명 택 하다를 다들 받으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MB치하에서 4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네. 정말 세상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원망도 또 한탄도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투표하지 않는 자 한탄하고 원망할 자격 없습니다. 오늘 애국전선 전투지침 작전명 택 2판 4판 그리고 다단계로 표 모으기 여러분이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으로 이 힘든 세상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는 4.11 가카데이 우리 모두의 축제로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애국독수리도 쫄쫄이 코스프레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애국 오빠들 4.11의 2판 4판 투표하세요. 보라색 머플러. 근데 해림 요정도 쫄쫄이 입어 있는 다들 기정사실이 돼가고 있구만. 저 원피스. 5명이 평등하게 쫄쫄이 입어야 되는데. 사야겠어요. 다가온 새 세상은 우리 것이라는 것 우리도 알게 되리라.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승리의 발걸음으로 훨훨 날아다니리.
아껴둔 꿈들도 한꺼번에 큰 웃음으로 되돌려 받으리라. 그날에 그 세상에 우린 하늘만큼 귀한 사랑. 그날에 우리는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진정 행복한 사랑.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고달픈 노동의 세월도 아껴둔 꿈들도 한꺼번에 큰 웃음으로 되돌려 받으리라. 그날엔 그 세상에 우린 하늘만큼 귀한 사랑. 그날에 우리는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진정 행복한 사랑.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일급현역 이병대상입니다. 친해신문 보수언론, 친해신문 보수언론, 친해신문 보수언론, 친해신문 보수언론. 야, 보기 싫으면 보기 싫다 그래. 다음. 네. 친해신문 보수언론. 이젠 안 보고 싶습니다. 젊은 날의 선택. 조선은 안 본다. 일본은 FTA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익 없는 체결이기 때문입니다. FTA에 희망을 걸었던 멕시코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FTA에 많은 준비를 했지만 미국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FTA의 노예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도, 미국 아메리카. 정부 당국은 국민을 속이고 졸속으로 FTA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한미 FTA. 이젠 우리가 만든 영화, 우리 쌀이 오른 밥상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FTA가 체결되면 대한민국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